아시안 오픈 시합 날이 밝았습니다. 주짓수를 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시합은 언제나 긴장됩니다. 제 경기는 12시쯤이었는데 몸을 좀 깨우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했습니다. 차도 사람도 별로 없는 주말 아침에 일본 거리를 달리고 있으니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발걸음 닿는 대로 뛰다 보니까 공원 같은 곳이 보여서 무작정 들어갔는데 신을 모시는 곳이었는지 잘 가꿔진 공간에 사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놓여진 음식들이 마치 방금 둔 것처럼 깨끗한 걸 보니 관리가 잘 되는 사당인 듯 해서 시합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볼까 하다가 괜히 안 하던 짓 한다는 생각에 관뒀습니다. 정돈된 산길을 조금 올라보니 웅장한 성이 나타납니다. 편집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노하나 성터라는 곳인데 박물관으로 유명한 관광지더라고요.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러닝 중이라 외관만 구경하고 지나쳤습니다. 경기 1시간 전에 시합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시합이다 보니 다양한 주짓수 브랜드의 팝업이 즐비했는데요. 시합을 앞두고 있어서 전혀 관심이 가진 않았습니다. 긴장했다는 뜻이죠. 일본에서의 시합은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시합장 잘 꾸려놓고 운영도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시합 중에 이 정도 퀄리티를 갖추는 곳이 생긴다면 국내 주짓수 수련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합장 한켠에는 본 개최 전에 체중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줄을 섰고요. 이번 시합에 입을 오픈에어링 도복이 벨트를 포함한 2.1kg으로 꽤 무게가 있어서 살짝 걱정했는데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공간에 웜업 매트가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합장과 달리 냉방이 약한 건지 없는 건지 굉장히 습하고 더웠어요. 옆에는 조항 미야오가 드릴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시합을 앞둔 상태에서는 관심이 가질 않더라고요. 제 시합만 아니었으면 아는 체도 하고 사진도 찍어달라 했을 겁니다. 파이트 포왓 광운대 홍재혁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와 구독자 관계에서 우연한 계기를 통해 직장 동료가 되었었고 이제는 각자의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이 되었습니다. 연신내 웨이주짓수와 광운대 파이트 포왓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반주짓수 해와 관장인 윤서와도 가벼운 롤링을 통해 몸에 열을 내줬는데요. 윤서는 저보다 10kg이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해서 항상 어려운 상대이자 동생입니다. 윤서 경기의 다다음 경기가 제 경기여서 몸풀기를 마치고 시합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아시안 오픈 시합에 도복을 제작하고 지원해주신 오픈에어링 대표 기훈형님에게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상대 선수와 함께 호명되어 시합 매트로 이동합니다. 전전 경기인 윤서를 응원하면서 제 경기를 준비합니다. 앞 경기가 시작 30초 만에 서브미션으로 끝이 나서 허둥지둥 매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어깨 인대 파열로 거의 2달을 내리 쉬어서 이번 시합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지더라도 부디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합 매트로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의 땀을 상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주먹 터치만 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가드 풀링을 한 탓인지 상대에게 읽혀버렸고 바로 패스를 당했습니다. 점수는 빼앗겼지만 50대50 가드 리커버리에 성공했고요. 점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서서 패스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50대50에서 먼 쪽 발을 잡길래 엮인 다리를 꺼내며 일어서려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순간적으로 낯선 그립에 토홀드가 들어왔습니다. 구조를 눈으로 보았을 때 몸을 회전시키면 빠져나갈 수 있다 판단했고 몸을 돌리려고 했는데 50대50에 깊숙이 묶인 무릎 때문에 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발을 풀어보려 했지만 발목과 무릎에서 끔찍한 소리가 터지면서 비명탭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발목도 정말 많이 아팠지만 허무한 패배가 더욱 아프게 느껴졌어요. 사실 패배 직후에는 방심했다는 생각에 자책을 했는데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방심했던 게 아니라 상대의 기술을 몰랐던 거더라고요. 엄연히 실력 차이고 기량의 문제인데 방심이라는 태도의 문제로 잘못된 피드백을 해버리면 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덕분에 50대50 가드에서 반대 발목에 걸 수 있는 변형 톨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운영진의 아이싱을 부탁하니 비닐봉지에 얼음 몇 개 담아서 주더라고요. 발목이 심하게 돌아가서 테이핑을 여러 차례 하고 그 위에 묶어서 아이싱을 했습니다. 기대했던 시합을 40초 만에 지고 나니까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분한 마음에 무제한급 경기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발목 부상을 고려해서 그러지 않는 게 좋았겠지만 저는 평소에 이성적으로 살고 있으니 이 순간만큼은 감정적인 결정을 해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또 깨지더라도 하프가드 스윕 한 번은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생각으로요. 무제한급 경기를 기다리는 6시간 동안 많은 시합을 구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을 바라보는 시바모토 선생님이 10대 20대 선수들과 부딪히며
보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경기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너무하다 싶은 편파를 모두 실력으로 극복하고 어덜트 우승을 차지한 와이어 준용이의 모습도 감명 깊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부러움과 열등감의 씁쓸한 맛도 느껴졌습니다. 어반주짓수의 발목 절단기 대현이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상대가 좀 거칠게 나왔지만 대현이는 무난하게 플락 엔트리 흐름을 만들어냈고 상대에게 한국산 플락을 선물했습니다. 어떻게 첫 판에 앤디 만나냐? 자, 한번 해보고 싶었잖아. 그렇게 하는데 한번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미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너한테 기회는 분명히 있어. 집중하면은. 얘 아까 마운트 타고서도 밑에 상대방이 숄더 브리지 하는 척만 했는데 그냥 넘어가 줬단 말이야. 그렇게 해 지금. 공화지 또 걸려가지고. 공화지 형 걸렸어? 나 운동 여기 못 나도 하고 무릎 왔어. 공화지 형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던데 나 무릎이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 존나 아프죠. 갈게요. 싫어 가.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양보하는 건데. 지금 해? 지금 못하던데 할 수 있어? 가서 말하면 되지 않아? 가서 말해봐. 지금 여기서 결정하자. 10분 눌러. 6번 매트로 도복 체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무제한급 경기를 위해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체급 경기의 허무한 패배에 아쉬움이 큰 만큼 제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싸워보자는 마음으로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는 일본인이고 76kg급과 82kg급을 오가는 선수입니다. 발목이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했던 태클 옵션은 아예 배제를 하고 가드플링 할 때 들어오는 앵클픽을 경계했습니다. 더블가드에서 상대는 일어났고 저는 하프가드를 잡았습니다. 하프가드에서 손싸움으로 1분 정도 지났을 때 리어사이드 암드래그 그립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너 나한테 백포지션 뺏길래 수입 당할래 약간 이런 느낌의 이지선다 공격이라서 보통은 조네인 스윕으로 넘어갑니다. 넘긴 후에는 하프가드 압박 패스를 준비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흥분하고 서두르는 바람에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대에게 다리가 끌려가면서 싱글렉 X가드 비슷한 자세가 나왔는데 니바에 걸려서 무릎 부상을 입었던 지난 2월 전일본 마스터 시합 상대의 세팅과 같은 자세였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연습했던 패스 동작을 그대로 이어나갔습니다. 조금 더 무릎을 확 돌려서 꺼냈으면 백테이크도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역시나 발목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도 사이드 컨트롤을 점유하면서 가드 패스 포인트 3점을 획득했습니다. 상대 선수와 힘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느꼈던 게 이악 물고 당기고 눌렀는데도 상대의 미는 힘을 흘려내거나 버티지 못하고 계속 밀려나서 결국 리커버리를 허용했습니다. 싱글 언더 패스를 시도했는데 상대의 노림수였는지 그대로 카운터를 맞아서 수입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안전구역에서의 수입이라 어드밴테이지만 뺏기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프가드 상황을 만들었고요. 상대가 백스텝을 시도해서 리버스 하프가드 게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때가 총 경기 시간 10분 중에 8분이 지나는 시점인데 체력이 급격하게 바닥을 보이는 탓에 엄청 유리한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넘기질 못했습니다. 반대로 돌아 나오면서 레슬업 수입을 시도했고 싱글렉 포지션을 만들었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프가드 공방이 이어졌고 빼앗기면 안 되는 크로스페이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크로스페이스를 잡혀버리면 옆으로 세워져야 할 몸이 똑바로 눕혀지면서 하프가드 플레이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는데 상대는 계속 압박하면서 쿼터 마운트를 점유합니다. 쿼터 마운트를 빼앗겼을 때도 옵션이 있긴 한데 당연히 불리한 포지션이라 막았어야 합니다. 언더훅 파인 겨드랑이를 닫아서 상대의 무릎을 잡고 브릿지로 넘기는 쿼터 마운트 스윕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쿼터 마운트에서의 위태로운 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크로스페이스를 처리하지 못해서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마운트를 뺏깁니다. 5대 0이었던 경기 스코어가 5대 7로 역전이 되었고요. 마운트를 빠져나온 뒤 점수를 따내기 위해 남은 체력을 모두 짜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클로즈 가드를 채우고 50초만 버티면 되는 상황이라 필사적으로 다리를 잠깁니다. 젖먹던 힘까지 모두 끌어내서 클로즈 가드를 깨는데 성공하고 무릎을 찔러 넣었지만 다시 클로즈 가드가 채워집니다. 15초가 남은 순간 필사의 클로즈 가드 브레이크를 성공하고 거의 패스 당해달라고 떼쓰듯이 들이박았다가 수입 점수까지 뺏깁니다. 최종 스코어 5대 9 완벽하게 졌습니다. 패배했지만 체급 경기와 달리 성장할 수 있는 명확한 개선 필요점을 확인한 경기였기 때문에 기분 좋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시점에는 정말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요.
경기를 마치고 어머매트에 혼자 앉아 속상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파엘 멘데스, 기레르미 멘데스, 타이난 달프라의 AOJ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세미나를 모두 촬영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번역을 해서 세미나 풀 영상을 공유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세미나 마지막에는 하파, 구이, 타이난과 스파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운 좋게 타이난과 스파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프가드에서 언더훅 니토크 세팅을 했고 레슬업 스윕 공방을 주고받다가 마침내 스윕에 성공했습니다. 스윕 찍고 들어오는 훅 스윕을 브릿지로 버텨내고 틸트 스윕도 버텨냈지만 오모플라타에 걸렸습니다. 버텨낸 다음 바로 사이드로 뛰어 들어갔어야 했는데 잡아주는 타이난의 뭐랄까요, 그 타이트함이 엄청나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오모플라타로 탭을 치고 스파링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이와 하파에게도 구의 몸짓을 수차례 보냈지만 구이는 단호하게, 하파는 멋쩍은 웃음으로 저를 거절했습니다. 세미나까지 모두 마치고 근처에 이자카야에 갔습니다. 몬자야끼로 평이 좋은 가게여서 기대를 하고 갔어요.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말 맛있는 생맥주로 함께 고생한 건준이와 건배를 했습니다. 고기가 들어간 스테미나 몬자야끼를 주문했는데 직접 만들어 먹는 건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이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하길래 바로 오네가이시마스 쿠다사이 했습니다. 매일 이것만 만드는 사람을 두고 굳이 제가 망칠 이유는 없으니까요. 매니저의 추천주류인 고구마 소주 하이볼도 한잔 해봤습니다. 위스키를 마실 때도 하이볼보다는 니트를 선호하는 취향이라 생맥주가 더 나았습니다. 이날 옆자리에 앉아 계신 한국인 여성분은 실수로 제 몸에 맥주를 쏟으셨는데 어차피 땀 흘리고 씻기 전이라 괜찮다고 했는데도 미안하다며 맥주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잠깐의 대화를 통해 이 여성분이 아시안 오픈 우승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게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치바역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호수에서 쪽별을 타는 모습이 어쩐지 낭만 있어 보여서 저도 타보기로 했는데요. 비용은 30분에 200엔으로 저렴했습니다. Here. 오. 나 혼자 타? 아, 혼자 하는 거야? 노를 저어주는 뱃사공이 있을 거란 생각을 왜 했던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아시안 오픈 어덜트 부문으로 도전하면서 떨렸고 걱정도 했습니다. 결과는 많이 아쉽지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발견했음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번 시합에서 멋진 모습으로 제 마음에 큰 떨림을 만들었던 시바모토 선생님처럼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도전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는 더 씩씩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기운내서 잘 해보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